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 가장 큰 관문은 바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만일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면 어쩌지? 라는 걱정도 있었고, 아무리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고 해도 아들 가진 엄마들은 좀 서글픈 마음 들어 소개시켜주는 여자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괜히 트집을 잡을 수도 있고요. 걱정을 많이 했었고 인사드리러 갔다가 봉변당한 친구들도 여러 봤기에 저는 인사드리기까지 잠을 못 잘 정도였었습니다. 대망의 인사를 드리는 날, 몇 주 동안 입고 갈 옷을 고민했었고, 그리고 인사를 하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목소리 톤으로 말을 해야 할지, 저 혼자서 시뮬레이션을 돌렸고, 제발 이변이 없기를 바랐었습니다. 제가 너무 걱정을 안 타실까요? 만나본 남자의 부모님은 두 분 다 매우 고상하셨고, 그리고 저를 아주 흐뭇하게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지만 정말 별거 없는 녀석인데,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사람이 결혼을 해준다고 하니 고마운 마음까지 든다고 했었어요. 우리 아들이 참 부족해요. 내가 낳아서 키우기는 했는데 가끔은 내가 봐도 너무 묵뚝뚝하고 남의 말에 공감을 못하거든. 답답한 부분 많을 거예요. 만일 결혼하고 나서도 답답하게 굴면 나한테 말을 해요. 내가 좀 맑게 알아들으라고 혼을 내줄 테니까. 아니에요. 무뚝뚝하기는요. 얼마나 다정한데요. 그리고 부족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더 부족한걸요? 아이고, 말도 참 이쁘게 하네. 어? 이쁘게 해. 우리 아들한테 다 들었어요. 젊은 나이인데 성공한 사업가라고? 아휴, 얼마나 든든하시겠어? 내가 봐도 이렇게 든든한데. 너 이놈아 복 받았다. 너한테 말만 들었을 땐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직접 얼굴 보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이 복을 제대로 받았네. 어? 완전히 제대로 받았어. 아, 엄마 왜 그래? 나도 알아요. 그리고 나 우리 자기한테 무뚝뚝하지 않아. 내가 얼마나 공주 대접을 해주는데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서로 하하호호 웃으며 그렇게 인사를 드렸고, 그리고 이미 저희 집엔 인사를 드렸기에 상견례 날짜를 고민하기 시작했죠. 다행이었습니다.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니 너무 좋았고, 그리고 아들 가진 어머니들의 부심? 뭐 이런 것도 없어 보였고, 무엇보다 너무 편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내심 걱정을 했었던 이유는 저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이혼을 하신 엄마 혼자서 저를 키워주셨는데 예전엔 몰랐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환경이 남들 눈에 좋지 않게 비춰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요. 엄마의 손에서 그리고 외가의 보살핌 속에서 살아온 저는 넉넉했으니까 아버지가 없다 해도 가진 것은 많았으니까 나는 문제없이 자란 사람은 아니다 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남자를 보니 조금 다른 나의 가정 환경에 작아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의 부모님은 저를 안아주셨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남자의 부모님을 뵈면서 화목한 가정에 들어가는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잘 해야겠다 다짐했고 저분들이 내게 실망하지 않게끔 해드려야겠다 생각했죠. 저는 남자의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한 사업가이긴 합니다. 본래 엄마가 하시던 사업체이긴 한데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저는 엄마의 갤러리를 물려받게 됩니다. 좋은 전시를 하고 누군가의 눈에 띄기 전에 미래가 촉망해 보이는 작가를 발굴하는 이 일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때론 성공한 사업가라는 말보다는 넉넉한 집안이니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되는 거저 먹을 수 있는 갤러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아냥 섞인 이야기도 듣긴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죠. 저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업체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자의 부모님이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대단한 일이라고 아무나 못하는 걸 하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해 주셨을 때 제 어깨가 올라가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냥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으나 말씀도 어쩜 저리 곱게 하시는지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남자와 저의 결혼은 아주 빠르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시부모님, 며느리 아껴주시는 분들이었고 제가 처음에 걱정했던 아들 부심 같은 것도 없으신 분들이었어요. 저 불편할까 싶어 저희 신혼집에 들르실 때도 꼭 3, 4일 전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었고 차를 한 잔 대접하겠다 해도 귀찮게 뭐 그리 하냐고 보실 일만 보시고는 금방 자리 박차고 일어나시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나름 며느리 돌이라고 생각을 해서 결혼하자마자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안부 전화를 드렸었는데 그것 또한 하지 말라 시어머니는 제게 그러시더군요. 아니 미선아, 할 말이 있으면 전화를 해도 되지만 이런 안부 전화 일부러 하지 않아도 돼? 우리 미선이가 혹시 전화 안 하면 시부모님이 뭐라 할까 싶어 전화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은 잘 받으마. 그런데 할 말도 없고 그리고 일이 있으면 니들한테 연락할 텐데 일부러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아들놈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살면서 전화 한 통 안 하는 것들이야. 그러니 안 그래도 된다. 우리 그냥 편하게 하자. 알았지? 명절 때도 생신 때도 그냥 편한 대로 친정에 가고 싶으면 친정을 가도 된다 하셨고 명절 음식 못하는 솜씨지만 그래도 열심히 도와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미 다 해놓으시고 생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아버지 생신은 시어머니가 챙기시고 시어머니 생신은 시아버지가 챙기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라면서요. 이번에 이럴 땐 어떻게 할 거니? 라는 말씀 전혀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니들 편한 대로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리 말씀하시죠. 저랑 초반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신우이와 사이도 중재를 하신 건 바로 시어머니셨습니다. 신우이는 좀 까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고 아직은 앞뒤 못 가리는 그런 철없을 때이니 그러려니 했었는데 한 번은 저를 나무라는 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의 새언니는 이렇게 한다면서요.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오면 없던 가풍도 만들어진다 하는데 왜 우리 집은 그런 것이 없냐고. 그렇게 하면 절대로 엄마 아빠 며느리 둘이는커녕 대접도 못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나를 세우더군요. 엄마 아빠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지연이 알지. 걔 새언니는 우리 새언니처럼 굴지 않는데 시댁의 모든 일 다 도맡아 하고 그리고 지연이한테도 부모님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면서 효도하라고 가르쳤다고 하더라. 그런데 우리 새언니는 어때? 아무것도 안 하잖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엄마 아빠 말리잖아? 그러다가 엄마 아빠 진짜 황되는 수가 있어. 지연이 그 지집에 완전 싸가지 없는데 지금 완전 달라졌다니까. 자기 새언니 영향을 받아서. 좀 하라고 해야지. 그래야 나도 변할 거 아니야. 그 새언니란 사람 시댁에 완전 잘한대. 진짜 이런 말 요즘 세상에 웃기긴 하지만 시댁 귀신이 될 것 같다라고까지 하더라. 이놈의 지집에 너 입 안 닫아? 싸가지 없는 애가 며느리 한 명 들어왔다고 변했다고? 아이고 이거사. 어? 이거사. 그럼 비교하지 말고 너나 엄마 아빠한테 잘해. 말 그대로 새언니는 들어온 사람이잖아. 원래 자리에 있었던 너도 이따위로 하는데 너야말로 새언니한테 좋은 본을 보여야 하는데 지는 개차반으로 하면서 누굴 가르치려고 들어? 그럼 비교하지 마. 알았어? 며느라 미안하다. 이것이 철이 없어서 그래. 네가 이해를 좀 해주렴. 하여튼 입만 살아가지고는. 에이구. 반찬 다 싸놨어? 아빠가 데려다 준다고 하니까 어서 가봐. 밥 잘 챙겨 먹고. 알았어? 신우이는 입을 빼쭉 내밀더니 자기한테만 뭐라 한다 그러더라고요. 신우이는 약간의 기강을 잡고 싶어 하는 것 같긴 했습니다. 아무도 제게 제지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이런 건 좀 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나 보더라고요. 역시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시누이 시집살이도 한번 시작이 되면 대단하다더니 저런 거였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알아서 중재를 해주셨고 그 입 막아버리니 싫은 티를 분명 내긴 했지만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것도 참을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저는 분명 이 집안의 가족이긴 하지만 허울뿐인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생기는데 그 일에도 시누이가 연관이 되긴 하네요. 시누이가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자 되는 사람의 집안이 좀 좋은 편이었나 보더라고요. 저희 시가는 딱 중간 정도의 집안이긴 합니다.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가 넉넉하게 잘 사는 정도도 아닌? 그런데 시누이가 만나는 남자가 너무 대단하니까 그 스트레스를 시어머니께 좀 풀었나 보더라고요. 왜 우리 집은 잘 살지 않냐고? 왜 엄마 아빠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냐고? 시어머니 많이 속상하셨겠죠?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저렇게 한다고? 시어머니에게 시누이의 만행을 들었을 때 저는 설마설마 했어요. 제가 아는 남자의 집안은 화목한 가족들인데 잘난 남자 하나 만났다고 저렇게 내 부모를 비난한다고? 철없는 시누이의 발악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게 그 힘듦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죠. 갑자기 애가 저러는데 결혼을 너무 하고 싶은가 봐. 맨날 나와 아버지를 비난하는데 이해를 하고 싶어도 그 강도가 점점 세지니 아휴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정말 어찌해야 할지. 어머니, 아가씨가 도대체 뭘 그렇게 바라는 건데요? 그 남자가 집을 해오니 신혼살림을 최고로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좀 많이 바라는 것 같긴 하더라. 우리는 그럴 돈이 없는데 빚을 내서라도 해달라고 하는데 어찌할지 모르겠어. 신우이가 원한 결혼에 관한 전반적인 비용을 따져보니 1억이었습니다. 1억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진 모르겠지만 집을 사는 것도 아니고 1억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때 제 친구가 생각이 나더군요. 집안이 좋은 친구였는데 그 친구 예단 비용만 2억이었습니다. 그럼 신우이가 바란 1억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걸까요? 평균치라는 게 원래 없는 거잖아요. 예단은 부르는 대로 값이 책정이 되는 거니까. 제게 잘해주셨던 시부모님께 다시 평화를 찾아드리고 싶었고 그 돈 제가 내어드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결국엔 고맙다 하시면서 그 돈 받으셨죠. 그럼 거기에서 끝이 나야 하는데 1억 받은 시누이가 다시 1억을 요구합니다. 집을 살 때 자기가 조금이라도 보태야 기가 죽지 않는다면서요. 제가 1억을 내어준 것을 안 시누이는 시부모님께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바로 저를 찾아와 말을 하더군요. 1억만 더 달라고요. 그때 시누이의 눈빛과 말투를 저는 잊을 수가 없는데 맡겨놓은 돈 내놓으라는 식이었습니다. 1억도 큰 돈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이지 시누이의 부모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당연하게 1억이 추가가 되었으니 그 돈을 달라는 겁니다.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냐고 하면서요. 1억 더 줘요. 뻔뻔하다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언니도 지금 우리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잖아요? 며느리로서 아무것도 안 해도 뭐라 안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언니가 돈이 많으니까 건들면 안 되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는 거라고요. 나 또한 잘난 시댁이지만 그런 대우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집 살 때 1억 보태주려고 해요. 이미 이야기했어요. 오늘 중으로 송금해주겠다 말했으니 지금 얼른 주세요. 아가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1억도 큰 돈이에요. 제가 돈이 많아도 막 이렇게 달라 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이 그래서 제게 잘해주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괜히 감정싸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딱 1억입니다. 남들이 들으면 놀랄 거예요. 어떤 올케가 시누이 결혼한다고 1억이나 내놓겠어요?
제발 좀 시누이가 알아듣기를 바랐는데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그러면서 지금 돈을 안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엄마가 말을 좀 하라고. 엄마가 말을 하면 돈을 내놓지 않겠냐고 난리를 치는데 결국엔 시어머니가 오셔서 시누이를 데리고 가긴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갑자기 막 저기서 어두운 그림자가 오는 듯 했어요. 남편은 그랬습니다. 제가 1억을 내놓는다고 하자 호구짓 하는 거라고요. 남들이 다 웃는다고. 그렇게 하는 며느리 없다고. 그런데 또다시 1억을 요구하냐고. 자기 동생 일이지만 들어줄 필요 없고 그냥 무시를 하자 하더군요. 마음 같아선 이미 준 1억도 다시 가져오고 싶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3일 뒤에 저는 어마어마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시부모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시누이가 파혼을 당했답니다. 1억 안 해줬다고 그 집안에서 결혼하지 말자 했다네요. 한 성격하는 시누이도 글이 나오니까 그럼 파혼하자 소리를 질렀다고 하고요. 그런데 지금 엄청 후회를 하고 있다면서 제게 생각을 좀 고쳐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남자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것 같다면서요. 며느라, 우리는 내게 좋은 시부모였다고 생각을 한다. 그거 고마운 마음 있지? 너한테 한 번도 며느리 노릇하라 한 적도 없고 너를 배려하기만 했었어. 그건 알지? 그럼 그렇게 했지. 지금 시아버지로서 이런 이야기하는 거 참 면목 없긴 하지만 그래도 네가 생각을 좀 고쳐 먹어주면 안 되겠니? 지 성격에 못 이겨서 헤어지자 말을 하긴 했나 본데 아유 우리 딸이 계속 울고 있다. 너무 결혼하고 싶다고 미련을 못 버리고 있더라고. 부모의 마음 이해는 가지만 저런 결혼이 과연 행복할까 싶었어요. 돈을 안 해오니 헤어지자 하는 남자? 안 봐도 뻔한 거 아닌가요?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제게 잘해주시는 거 너무 잘 알죠. 그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가씨가 필요하다던 1억도 내어드린 거였고요. 다시 1억을 내달라는 말씀, 네, 정말 좋은 곳이면 그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시지 않나요? 돈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지자 한다? 과연 좋은 남자일까요? 아가씨가 행복해 할까요? 자식이 슬퍼하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는 거 잘 알지만 어머님, 아버님, 이건 아니에요. 어느 누가 돈을 덜 해온다고 헤어지자 하나요? 결혼이란 게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는 진심을 다해 말했어요. 그리고 아가씨의 미래도 걱정이 되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 얼굴이 막 밝으시더니 제게 소리를 치시는 겁니다. 너는 받아줬잖아. 그리고 잘해줬잖아.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니? 너는 가진 건 돈밖에 없는데 재료 된 가장에서 자란 애도 아닌데 우리는 받아줬잖아. 우리 딸이 너보다 못한 게 뭐가 있니? 지금 우리를 가르치려드니? 그래, 그럼 네 시누이 파혼시키고 그 파혼시킨 장본인은 너니까 네가 책임을 지면 되겠네. 그렇게 잘났으니까 우리 딸 인생 네가 책임지면 되겠어. 무슨 이렇게 사정을 하는데 가르치듯 말을 해? 네가 책임져. 네가 돈 안 해줘서 우리 딸 인생 망치는 거니까.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네. 잘난 네가 다 책임지면 되겠네. 한 번도 제게 큰 소리를 치던 분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급발진을 하면서 저러시는 겁니다. 말이 끝나고 나서 시어머니도 적잖이 놀라는 눈치였어요. 바로 사과를 하시긴 했거든요. 감정이 올라오는 바람에 제게 못할 말 한 것 같다고 미안하다 사과를 하셨는데 저는 저 말이 제 뇌리에서 떠나질 않더군요. 시아버지 손에 이끌려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희 집에서 나가셨고 나가는 그 순간에도 제게 미안하다 하셨습니다. 본인이 말실수를 했다면서요. 남편이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오만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좀 와서 저를 위로해주길 바랐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온 남편이 제게 냉랭한 겁니다. 말을 걸어도 투명하게 대답을 하고 산책을 하자 해도 피곤하다 하고 느낌이 쌓였어요. 결국 저들은 저들끼리만 가족이었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그리 말을 했지만 제가 돈을 해주면 다 끝나는데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1억이든 2억이든 엄마 아버지가 와서 그렇게 사정을 했다면서 그럼 당신도 못 이기는 척 해줘도 되는 거잖아? 어떡해. 그래. 무시하는 시부모니까 그래도 된다 생각을 한 거지. 좀 좋게 애둘러 말을 해도 되는 거였잖아? 꼭 그렇게 우리 부모님을 가르치듯 말을 해야 했어? 잘난 사람인 건 알았는데 진짜 당신 잘났구나. 동생 책임져야 할 것 같네. 내 동생 인생 망쳐 놓았으니까 우리가 책임져야겠다고. 아, 당신까지 이러는 거야? 내가 해줘야 한다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남자와 헤어지는 게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거야? 역시 그런 거였네. 나는 당신한테 위로받고 싶었는데 그런 거였어. 책임? 나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너 나랑 아무 사이도 아니더라. 우리 혼인신고 안 했어. 그런데 내가 뭘 책임을 지니? 너랑 나랑은 남이라고. 당신 어머니도 속내를 말한 거였고 그게 실수가 아니었었구나. 어? 그런 거였어. 책임 같은 소리 하네. 네 동생은 그리고 네 부모 자식은 니들이 책임을 져야지. 왜 엄만 나한테 책임을 지라 하는 거야? 웃기지도 않게.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건 너와의 사이밖에 없는데? 꺼져줄래? 뭣도 아닌 놈아? 1년하고 반 정도를 살았습니다. 왜 혼인신고를 안 했는지 궁금하실 텐데 그게 요즘 추세이긴 합니다. 그냥 하루 이틀 미루다 보니 혼인신고를 안 했고 아이가 생기면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대부분 그렇게들 하니까요. 그런데 안 하기를 정말 잘했더라고요. 이런 결과를 예측하고 안 한 건 아니지만서도요. 저는 남자와 헤어졌습니다. 시누이도 헤어지고 저도 헤어지고 다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네요. 그 사람들의 속내는 그랬었더라고요. 나를 받아준 것이라고. 아마 제가 돈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그들은 저를 받아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선한 얼굴을 하고는 그리고 그렇게 좋은 말만 해놓고는 저리 뒤에서 다른 속내가 있었다라는 것을 아니 더 소름이 끼치더군요. 좋은 사람들인 척 행복한 척 했지만 저만 모르고 있었네요. 시커먼 속내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고 얼른 다 잊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로 사람을 못 믿겠네요. 오직 믿을 수 있는 건 나 하나일 뿐.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의 장미였습니다.